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일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소일거리로 베이커리에서 카페 일도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살기는 무관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상황이 생겨서 사실 유튜브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 많이 하고들 있다. 근데 나는 너무 늦게 알았네? 그래도 뭔가 많이들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겠지. 생판 거짓말이면 이렇게 올리겠나 싶어가지고 한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부업으로 가능하다. 뭐 네. 혼자서도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 언니랑 얘기를 해봤는데 언니의 진이 마침 이런 걸 하고 있다. 완전 진짜 머나먼 얘기는 아니구나. 되는 건가 보다. 되긴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그렇게 금방 뭐 한 달 만에 얼마를 냈고 얼마를 하면은 뭐 얼마를 벌고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만 못하고 있나?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랬다는 것만 나오겠죠? 그쵸. 네, 대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그걸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된다면야 나쁘지 않겠다. 단순 작업만 반복을 꾸준히 오래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를 너무 거의 1000% 확신에 차서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반자동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싱 자체는 직접 하고 그 소싱한 링크들을 올려서 일괄적으로 스토어들한테 뿌려준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 어쨌든 수동도 소싱 직접 하고 하나하나 상패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 맥락은 같은 건데 걔가 더 빨리 올려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은 이제 상품을 소싱하는 과정을 그냥 알아서 아무거나 한 거잖아요. 내지는 뭐 영상에도 나오긴 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 팔고 있던 걸 이렇게 싹 집어가지고 알아 뭐 네. 이런 의미니까 뿌려놓고 뭐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걸 수정하세요라고 하는 게 반자동 스타일인 거고 팔릴 확률이 높은 것들을 스스로라도 골라가지고 작업해서 올리자라고 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죠. 하루에 최소 3개에서 5개는 올린다고 하시는데 전 아직까지 맥스가 2개인 거예요. 일하고 와서 이게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원리도 모르겠고 올리는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대로 올리면 정말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랑 약간 그런 게 갖고서는 했었어요.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올리긴 했지만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걸 올리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 뭐 공업용, 산업용 이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들, 뭐 가드레일, 뭐 공장 가림막 뭐 이런 거를 올리면 그런 게 좀 효자 상품이 많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살면서 처음 보는 것들 막 이렇게 하고 올리는 제품이 셀러가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맞나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매출형 컨설팅이 벌써 15회차예요. 다음 주 정도부터 매출형 컨설팅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시고 오시는 분들이 재밌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좀 비슷한 거는 어디선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스톱 안도 놓고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세팅해놨더니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의 듣고 프로그램 쓰고 안 팔려서 왔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이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말 비슷하잖아요. 이럴 바에야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혼자서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분이 나타나셨어요. 꼭 공개 컨설팅에 모시고 싶었고요. 이번 주인공분 같은 경우는 배우분이시래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배우고 혼자 소싱하고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스토어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제가 컨설팅 하고자 하는 조건에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전업처럼 하실 수 있으시고 프로그램 안 쓰시고 상세 페이지 퀄리티야 어쨌든 뭐 직접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한번 모셔봤는데요. 지금 상태는 그냥 백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등록은 뭐 꾸준하게 하신 거를 감안해서 20점. 경쟁력은 기본 개념 자체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으니까 고객을 정말 이해하고 뭐 유입 경로를 이해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당연히 없으시니까 10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순수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하셨어요. 퀄리티가 어떻든 간에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다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20점 드렸고요. 옵션과 키워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기초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신경을 못 쓰고 계셔가지고 10점이에요. 오늘 주인공분 같은 경우는 정말 현황 자체가 백지 상태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컨설팅을 통해서 뭘 해야 할지 알려드리는 게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다. 돈 잘 벌 수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라는 거는 정말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순수익을 정말 꾸준하게 50만 원 이상 만들어내는 것도 처음에는 진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오늘 주인공분 컨설팅 영상을 보러 가도록 하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막 구매 대행을 시작한 근데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제너님을 찾게 된 초보 셀러입니다. 2달을 해보시면서 네. 느꼈던 구매 대행은 어떠세요? 어렵다. 쉽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 50만 원, 100만 원까지 부업으로 할 일치고는 뭔가 에너지 소비나 시간 할애가 상당히 적지 않다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이렇게 말하는 게 한 시간에 10,000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100만 원이면 100시간 일해야 되거든요. 그쵸. 20일 일한다는 기준으로 하루에 5시간씩 해야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알바를 해도 그런 건데 전혀 해보지도 못한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일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단기간에 쉽게 50만 원, 100만 원 벌 수 맞아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믿고 싶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원래 어려운 건데도 쉽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죠? 어렵고 막막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었고 그 기간에 이제 제노님 영상 막 여러 개 막 보다가 반자동 하는 분들의 그 영상을 많이 봤을 때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 이거는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좀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지원자는 많을 테고 뽑히는 사람은 소수이라서 원래 이런 거 기대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았어요. 일생에 그런 운이 없는데 뭔가 이번엔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돼서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될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될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도 놀랬어요. 진짜 되니까. 어제 올라온 거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네, 봤어요. 그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리 다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인 줄 알았다고. 뭐 초반에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거 됐다라고 엄마한테나 언니한테나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가서 돈 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 정도는 돼보고 싶다. 큰 욕심은 사실 없는 사람인데 네. 진짜 시작이란 걸 했으니까 월 평균 순수익 500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정도만 돼도 꿈 같지만 그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50만 원만 벌어보자 이렇게 시작하긴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 50만 원만 벌어보자에 대한 목표 기간은 어느 정도 셨어요? 저는 그게 한 달? 2달? 맥스 3달 생각했어요.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손해보는 거는 프로그램비? 그것도 사실 저한테 벅찼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25만 원인가? 네. 근데 1년 끊으면 180만 원인가 말이죠. 그 정도. 그럼 진짜 뭐 올리면 한 달 내에 매출 하나라도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런 줄 알아. 물론 그걸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이 심리가 다들 그냥 그렇게 하는데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해보니까 어때요? 몇 개나 파셨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저 집 빵. 그죠? 진짜 빵. 그리고 사실 이게 팔리는 것도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왜 팔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주문이 없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우선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프네. 물론 당연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500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될 거라고 느끼세요? 그냥 바람으로는 1년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건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아닐 것 같기는 하고 이거 정도는 정말 제대로 알아가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팔릴 게 뭔지 팔릴 게 뭔지? 그 제품을 찝어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제가 올린 어떤 상품의 결이 구매 대행 사업에 적합한 품목들인지 구매 대행 그 스토어들 다 보면은 네.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파도 있고 뭐 진짜 공업용, 산업용, 업소용 막 다 있잖아요. 원래 이러는 시장이 뭔지 옷 쇼핑몰이 따로 있고 신발 쇼핑몰이 따로 있고 이런데 이 네.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그 아이템을 딱 한두 가지를 선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는 잡화점이어야 되는 건지 하나 카테고리를 막 정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건 솔직히 초보분들한테는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운영을 길게 쭉 하시다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 정말 관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쪽에 정말 물건이 잘 팔리거나 해서 그쪽을 좀 강화해서 보강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초기 접근으로서는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막 가는 것보다는 저 펼쳐놓고 추후에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구매 대행 꾸준히 했을 때 성공 가능한 시장의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질문을 받자마자 이 질문을 할 거면 여기 왜 오지? 라는 생각을 딱 했거든요. 뭘 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한 부분이 조금 더 많고 이게 진짜 되는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전문적인 뭔가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컨설팅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될까요? 맞아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안 되면 제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써가지고 그죠. 그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하는 거고 구매 대행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물건 팔아가지고 돈 남겨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구매 대행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해외 직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물건을 해외에서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면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구매하는 게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직구를 하면 얘가 물건 포장하고 나한테 다이렉트 보내잖아요. 근데 얘를 구매 대행을 하면 얘는 구매 대행 사업자한테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대지라는 곳을 거쳐서 오잖아요. 네네. 배대지에 도착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검수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제품은 정말 맞게 잘 왔는 건지 색상은 맞는지 외관 같은 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확인이 되면 그때 결제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근데 왔을 때 네.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판매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제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하거나 등등등을 진행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직구를 해가지고 물건을 받았어요. 네. 직구한 제품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이렉트 연락해서 이거 문제 있어 바꿔줘 내지는 환불해줘 하면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쪽에서.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구매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구매해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너 물건 3개, 4개 사다가 하나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몇 개는 싸게 살 수 있었지만 한두 개 망가지면 그동안 싸게 샀던 거 다 그냥 안녕하는 거고 물건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 구매 대행 사업자한테 샀다라고 해서 물건에 대해 환불을 받거나 교환을 받거나 반품을 하거나 등등등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볼 수 있는 손해를 얘가 떠안아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의 일종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단순히 직구로 물건을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요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구매 대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 손해볼 확률이 어디가 더 클까라고 딱 따져봤을 때 이쪽에 손해가 덜하겠네라고 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매 대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지 못할 만한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고객도 좋은 거니까. 물건 판매하는 사람도 좋은 거고. 둘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해주면서 위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스마트스토어 외 판매 채널이 꼭 많지 않아도 되는지 처음에는 스마트스토어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들 좀 힘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서요. 뭐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프로그램이 그냥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번역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냥 여러 개 쫙 뿌리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고객이 뭐 들어왔어. 네. 예를 들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왔을 때 사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안 사고 나가버리면 그렇죠. 번역이라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뭐 상품의 뭐 차별화, 경쟁력 뭐 강화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서 올려놓는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작업들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타 채널까지 관리를 초반부터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일정 이상 내가 뭐 몇백 개 상품을 등록해봤다라고 하면 그 시점 이후에는 상품 등록하는 과정이나 작업은 타이트하게 시간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 시간에 뭐 다른 채널에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채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던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굳이 채널이 많지 않아도 된다. 근데 추후에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스토어에 몇 개 올리니까 그 쿠팡 MD분들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마진 설정 공식 또는 기준 VOD를 제가 열어드릴 거거든요. 2달을 열어드려요. 그럼 그거를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상품 가격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다 등등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스토어를 보면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네. 일단 대표 이미지들을 보았을 때 네. 텍스트 많이 들어가 있고 저 아래쪽 뒤쪽 가면 막 중국어 네.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어설프게 막 네, 지워놓고 네, 이런 것도 네. 많고 이 대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네이버에서 물건을 검색해서 구매하잖아요. 네.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제품 리스트가 쭉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름 나오고 가격 나오고 등등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이미지를 보고 누를지 말지 고르거든요. 상품명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내가 검색한 키워드에 제품이 나온 거라서 굳이 상품명을 지어다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보고 누를 건데 그쵸. 이미지를 보고 누르려고 할 때 누르고 싶을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 상품에 들어와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 제품이 할인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랑 5%에서 10% 사이 정도 할인율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랑 구매하려고 할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거 뭔지 정가 주고 사는 것 같은 느낌 들고 5, 6%라도 할인됐으면 그래 내가 뭔가 조금은 싸게 사나?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심리니까 그런 식의 약간의 할인율은 좀 적어주는 게 조금은 구매하는 사람을 하여금 좋더라. 그냥 임의로 한다는 그죠. 거죠. 근데 이제 할인율을 너무 크게 키우면 소비자가 봤을 때도 굳이 할인율이 이렇게까지 이건 좀 이상한데? 맞아요, 라고 느낄 맞아요.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좀 최대한 피하는 범위 내에가 이제 그래도 최소 20% 안쪽이거든요. 뭐 10%에서 왔다 갔다 선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네.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로 내려가면 네네. 다시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배송 기간적인 측면이 너무 조그맣게 잘 안 보이거든요. 해외 구매에 대한 기본적으로 배송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좀 크게 표기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미지가 있어도 네, 잘 네, 안 네. 보는 거라서. 네네. 제가 저번에 투잡으로 상세 페이지 만든 영상 보셨다 그랬죠? 네네네. 그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라고 중간에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네. 구성을 지키려고 나는 노력을 하셨어요. 네. 흔적은 보이는데 네. 이게 좀 우리 컴퓨터를 보고 있잖아요. 네. 큰 화면으로. 네. 이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이게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큰 대형 화면으로 보지 않고 가장 많이 보는 게 폰이잖아요. 이 옵션이 보일 것인가? 화면 좀 요만하게 나올 거잖아요, 이미지.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항상 만들고 나시면 핸드폰으로 들어가다 보셔야 돼요. 잘 보이는. 신입감이 좋은가? 이거 안 보면 핸드폰 다 들어가서 옵션 표부터 보다가 지쳐서 나가지.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옵션 표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너무 안 좋고 뭐 색깔 살짝 쓰시는 것도 이렇게 노란색 배경에다가 주황색 쓰고 흰색 쓰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약간 대비되게 색깔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게 물건을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제 구매를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보기 좋은 상세 페이지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딱 들어와서 봤는데 이건 조금 봐서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못 찾을 것 같다라고 하면 걔는 수정하셔야 된다. 다른 뭐 수업을 들어보신 것도 아니고 뭐 책을 막 사서 보신 것도 아니고 우선 최대한 돈을 안 써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요. 일단 뭐 책도 드릴 거고 VOD도 넣어드릴 거고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VOD랑 책의 내용이 그냥 베이직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위에 이제 쌓아 올리는 건데 오늘은 여기 너무 위에를 말씀드리면 저가 전혀 없으셔가지고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어떤 걸 해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짜가지고 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지어야 어쨌든 노출이 되는 것 같아. 키워드 상품명을 잘 지으면 노출 될 확률에 높일 수 있다. 높을 수. 네. 노출될 확률을 높으면 노출돼서 만약에 그 안에 해놓은 제품들이 잘 돼 있는 거라면 판매가 되겠지. 그러려면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키워드가 중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2011년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쇼핑을 했으니까 한 10년 전에는 됐어요. 됐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상품명 짓는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 검색하는 키워드에서 잡아서 상품 막 집어넣고 등등등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뭐가 많아졌을까요? 상품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죠. 상품.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 숫자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30만 개 나왔다. 근데 지금은 곱하기 한 10은 하는 거예요, 최소한. 300만 개, 400만 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예전에는 30만 개들 중에서 1페이지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300만 개 중에서 1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0만 개를 이겨야 1페이지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뭐가 더 힘들까요? 300만 개짜리가 압도적으로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이 300만 개들이 웬만큼 키워드랑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해놨을 거잖아요. 걔네들하고도 싸우니까 더 힘들 거잖아요. 예전보다 정보가 많아서 적진 않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나름 상품명 짓고 이런 등등등은 다 잘 할 거란 말이에요. 웬만큼 이상을 할 거예요. 웬만큼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고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서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키워드를 정말 하나만 잘 지어가지고 상품명이 막 상위로 노출이 막 빵빵빵 돼가지고 물건이 막 잘 팔린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안 돼요. 단호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키워드를 상위로 노출시킬 수 있는 뭐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강의를 한다 시켜보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 뭐 그럴 수 있겠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피퍼 스토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키워드 잘 걸어가지고 올리면 될 수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신생이잖아요. 사업자 새로 만들어가지고 스토어 새로 만들어서 첫 상품 딱 하나 올렸는데 걔가 1페이지 뜯게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못 만든다니까요. 안 돼요. 이 키워드 상품명 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 상품을 찾을 때 어떤 키워드를 찾더라라는 거 한 두세 정도만 거는 것 정도가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상은 해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키워드 가지고 상위 노출시키는 게 좀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자동적으로 뭐 상위 노출되고 막 이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시대 안녕했어요, 벌써. 갔어요. 첫 번째가 광고거든요. 돈 주고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100% 올라가는 거. 그것도 전화 많이 오고. 이 전화 받고 결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광고는 매번 얘기하지만 되게 정직해요. CPC 단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100원짜리야. 그럼 10,000원 쓰면 얼마 들어와요? 100명 들어오잖아요. 20,000원 쓰면 얼마 들어와요? 200. 10만 원 쓰면 1,000명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광고는 너무 정직하게 사람들이 불러올 수 있어요. 들어오게 하는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대신 살지 안 살지는 이제 나의 역량이잖아요. 그쵸. 나의 역량으로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고 상품을 구성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확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걸 잘하면 잘 팔아서 돈을 버는 거고 못하면 광고비 쓰다가 망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광고 해봐야 어차피 안 팔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네이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카탈로그라는 기능이에요. 우리 상품 검색하다 보면 상품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판매자도 10명인 경우 있잖아요. 어떤 거는 판매자가 1명인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카탈로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제품을 여러 명이 팔고 있을 때 하나하나 묶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거 최저가 못 찾는. 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1페이지가 있어. 내 1페이지에 뭐 상품이 카탈로그에 묶여 있어. 근데 내가 이거랑 똑같은 제품을 올릴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카탈로그 매칭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올렸을 때는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딱 신청돼서 묶이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돈을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걔는 좀 어마어마한 준비된 상품과 어마어마한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힘드니까 지금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광고 아니면 카탈로그인데 광고 어차피 못 할 거니까 얘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저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카탈로그에 상품을 뭐 넣는 거에 대한 내용은 VOD에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된다. 네. 요거 없으시죠? 본 것 같아요. 근데 저자신지 몰라서. 아, 그래서 책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네, 이런 책이 있는 걸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네네. 개정이 돼가지고 3차로 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감사해요. 어떡해. 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보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웬만한 기본적인 궁금증들은 다 책으로 해결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꽤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해가지고 네. 내용 훑어보시면 꽤 많을 거고 VOD를 열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보시려면 그것도 한 8시간 이렇게 봐야 돼요. 네네네. 되게 분량이 많아요. 네. 그래도 쭉 보시면 어지간한 것들 해결 다 되시고 뭐 법률적인 부분 뭐 어떤 건 올리시면 돼요, 어떤 건 안 돼요 이런 내용도 다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그래도 명확하게 잡힌 것 같아서 프로세스를 아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그게 좀 해결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할 게 많아진 것 같고 좀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뭘 할지 알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분량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것들은 그래도 최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지금까지 모르고 해왔던 과정들을 그러니까요. 비교해보면 네. 아, 이 정도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심지어 책도 보시고 네. VOD도 보시면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요.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 추후에 연락을 주시면 다시 돼요? 다시 나서 해드릴 텐데 모든 영상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응은 다 한결같아요. 꼭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 그런 근데 분들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말을 해드렸는데 안 하는 건 할 수 없죠.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네.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뭐 해드린 대로 안 해.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하지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상품 등록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더 도와드릴 의향이 있다.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꼭 하셔가지고 다시 볼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진짜 그 어려울 거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갈 곳이 없어요. 내 개인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진짜 아예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좀 급하기도 급하지만 좀 간절한 것도 있고 제대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일거리가 저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저는 최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은 저하고 하나 약속을 하고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중간 보고 하겠다고. 그것도 카톡 열려 있잖아요. 채팅방. 그게 계속 열려 있어요? 그냥 열어놔요. 네. 열어놓을 거여서 그냥 그거 다시 말 거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 정도 등록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얼만큼 했고 몇 개 정도 등록했고 뭐 사람들은 이 정도 들어오고 있고 뭐 판매가 있으면 판매가 있다 없다 이런 데를 해주시면 저도 들어가서 또 보고 이런 제품들은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열려 있는 거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해야죠. 오늘 말씀드린 거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저 미리 선정해놓고 부른 거 아니라는 그럼요. 제가 된 거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끝으로 다음번 뭐 6차, 7차 진행할 때 지원하실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냥 고민 안 하고 되든 안 되든 우선 지원은 해보시는 게 간절한 만큼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잃을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얻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되겠지 말겠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처럼 좋은 도움 많이 얻어 가셔서 우리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잘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카페 오시면 저희 카페 오셨어요? 네, 한번 보면 저희 막 봤어요. 연말에 막 원정대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해외 나가서 같이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외 나간다고 했을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모르죠. 이제 이렇게 진행하셨던 분들이 네. 정말 잘 돼가지고 저희 연말에 해외 어디 가요? 일하러 오세요 하면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카페에서도 이제 정보들 자료들 되게 많거든요. 네. 카페 보시면 네. 내용 검색해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도움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성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결제? 결제, no!